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CNN 기사 중국 웨이보 비합리적인 스타 쫓기 행위 K-POP 팬 계정 21개 정지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그 이슈에 관한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가장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 과거의 간섭을 없앤다는 이유로 문화 대혁명으로 저지른 일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전통이 사라지고 유교주의를 배격하면서 중국의 국민성이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며, 세계를 여행하는 중국 국민들이 많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에티켓이라 말하는 예절을 배우고 자라지 못하고 그저 공산주의 이념만을 배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뿌리인 유교주의 예절을 한국에서 배우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 증거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태권도 열풍입니다. 태권도의 예의를 배우게 해서 자녀들에게 좀 더 매너 있는 인간으로 키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내가 어느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은 아마도 사랑하는 연인을 좋아하는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랑을 방해하더라도 끝끝내 그 연인들은 어떻게든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든. 이것은 북한 탈북민들이 K-팝과 K-드라마를 보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것을 보면 그 위력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큽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팝 팬들은 연예인 문화에 대한 중국의 탄압의 가장 최근의 희생자입니다. 중국의 검열이 심한 트위터 버전인 웨이보는 일요일 비합리적인 스타 쫓는 행동을 이유로 다양한 K-팝 아티스트 전용 팬 계정 21개를 정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0일 동안 정지된 계정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 아이유 등 한국의 인기 아이돌 멤버들에게 적용됐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 전용 팬 계정이 일시 정지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지민 팬클럽의 계정에는 웨이보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해당 계정이 일시적으로 게시가 금지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웨이보는 일부 블로그 게시물도 삭제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웨이보는 이런 불합리한 스타 추종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합리적인 스타 추종 활동을 추진하는 커뮤니티 질서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의 민간기업 단속이 기술 부분의 초기 목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광범위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집권 공산당의 공공 목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저명한 여배우 중 한 명인 조미는 하룻밤 사이에 중국 인터넷에서 그녀의 존재가 대부분 지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웨이보의 팬페이지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와 TV 프로그램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으며 그녀의 이름도 출연자 목록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개별 중국 연예인은 이전에 정부의 표적이 되었지만 최근 단속은 범위가 더 넓고 강도가 더 가혹하며 중국의 인터넷에서 그들의 존재가 대부분 지워졌습니다. 당국은 또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 팬 문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이버 공간관리국은 최근 연예인 팬클럽의 혼돈을 정리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 인기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는 모든 아이돌 연애 프로그램을 건강에 해롭다며 취소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탄압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문화 대혁명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중문화를 주요 이념 전쟁터로 보는 공산당은 오랫동안 엄격한 검열로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리우드 및 기타 외국 제작물로부터 중국 대중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 영화와 드라마를 지원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시진핑 치하에는 당과 이념의 문화적 통제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스타덤과 광란한 팬덤은 점점 더 위험하고 해로운 영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은 웨이보 건전하지 못한 팬덤 문화 조장으로 30일 동안 21개의 K-팝 팬카페 중단 제목의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입니다. NCT, 재현, 마크, 재민, 태용, 슬기, 아이유, 엑소, 백찬, 세훈, 갓세븐의 마크, 방탄소년단, RM, 제이홉, 진, 지민, 로제, 리사, 태연, 모든 큰 이름. 이것이 향후 몇 년 동안 K-팝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것을 NCT 서브에서 말했고 나는 후세를 위해 그것을 여기에서 말할 것입니다. 이 팬카페는 처음에 중국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팬카페 팬들은 아티스트를 구매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분명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1인당 1개의 앨범 구매로 제한됩니다. 이 문맥에서 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용어를 본 적이 없어서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반은 바이두바, 즉 구글과 동일한 인기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포럼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팬카페. 솔직히 나는 이들 중 어느 것도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K-POP 아티스트의 현재 상태가 엑소와 슈퍼주니어를 제외하고 여전히 중국 팬덤에 의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속으로 인해 그룹이 갑자기 뒤처지거나 상대적인 인기가 상승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K-POP 에이전시는 사드 시련 이후 중국 시장 공략을 점차 중단하고 있어 K-POP 업계 전체가 실제 판매 수익이 약간의 하락을 보일 수 있지만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국민을 제한하는 중국을 지지하는 것은 실제로 쓰레기입니다. 나는 모금에 관심이 있어서 좋아하는 그룹에 그다지 투자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른들은 비록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는 자녀의 소비 습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자신의 선택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데 만족할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러울 때 사람들이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에 매우 기뻐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중국은 연령 등급제가 없어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엇이든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은 헛소리. 근데 아이돌 얼굴을 비행기에 올리거나 우주의 광고판에 올리는데 돈을 쓴다? 그냥 너무 낭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낭비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지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팬덤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팬덤 문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기초한 일련의 자의적 규칙처럼 보이는 여기에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에서 팬덤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단계로 보입니다. SM이 이제 동남아에서 그들을 밀어붙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있고 중국 시장이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관리되는 그룹에 의해 끝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K-POP 구매를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일 이벤트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사는 훌륭하게 해낼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곳에서 인기가 있으며 중국 팬덤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의한다. 중국 팬덤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냥 궁금해서요. 중국보다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정치적인 환경이 좋은 다른 시장이 있는데 왜 K-POP 그룹이 중국 시장에 그렇게 어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SM은 중국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고 프로모션 대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이 한참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유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유를 억압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만약 이 사태가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당시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한국의 기획사들은 많은 타격을 받았겠지만 지금 한류의 다변화로 인해서 중국이 이렇게 한류를 필사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본심은 청소년들이 공산주의 사상보단 한류에 빠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자신들의 근본 사상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한류를 급속도로 경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번 조치를 얻는 이득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한류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한 엔터의 모습이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향후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산업 자체를 그냥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둠의 경로는 더욱더 발전될 것이고 그에 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더욱더 커질 것이며 나중에는 그 억압에 대한 반발을 반드시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실수는 애초부터 자유를 허락하지 말던가 아니면 자유를 주려면 모든 것을 허용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중국은 지금 현재도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